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Y를 치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정치권이 때 아닌 정치 공작 음모론 때문에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Y가 누군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데 왜 Y라고 얘기했을까요? 의원님, 쌀롱 접대 몇 차례 받으셨는데?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동훈 대변인이 쉽지 않은 그 배경이 부분적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아니냐는 주장을 하시고 본인의 그 신상에 관한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글쎄 본인의 그 신상 문제라서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양해를 했습니다. 사퇴 전에 문의하셨단 말씀이세요? 의원님, 룸살롱 접대 몇 차례 받으셨는데? 자, 답변 드릴게요. 면목 없습니다. 여권, 정권에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은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했습니다. 제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가 됐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던 그날입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공작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가셨습니까? 자. 빌라 가셨나요? 자, 가겠습니다. 경씨랑 어떻게 알고 계신 건가요? 자, 누가 찾아왔다는 겁니까? 잠시만, 그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자, 위원님 금품 받으신 것 인정하세요? 가셨습니까? 말씀드린 것만. 말씀하신 Y 혹시 윤 총장 캠프에서 사퇴하신 이유 말씀하신 Y가 누굽니까? 자, 답변하겠습니다. 찾아왔다는 사람 누군가요? 선물받은 대가로 뭐 약속하신 게 있나요? 어떡하죠? Y가 윤 총장인가요? Y가 찾아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자, 가겠습니다. 여기 차원. 자, 아니 차오니까 맞죠? 가자. 자, 아니 우리 이번 사건이랑 윤 총장 캠프 사태랑 의원님 아까 하신 말씀 명확하게 한 번만 다시 해주시죠. 누가 찾아와서 Y를 치라고 했다는 겁니까? 그 Y가 윤 총장입니까? 자, 위험하니까 들어갑시다. 자, 위험하니까 그러면 들어갑시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은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작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가셨습니까? 전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 관련해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해당 의혹이 굉장히 거대한 의혹입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하면 그에 따라 가지고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습니다. 우리 서범수 의원님 급하신 일이십니까? 정치 공작이다. 그다음에 경찰이 기여 사실을 공표를 했다. 경찰청장이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좀 밝혀주는 게 정치적인 파장도 없어지고 꼭 그 당사자 그렇게 주장하는 분과 경찰청을 청장하고 같이 불러서
두 분 다 대단한 의사진행 발언이십니다. 오늘은 행안부 관련한 추경안입니다. 행안부 장관님, 그 의견 들으시고 떠나실 수 있을 것 제가 같습니다. 지금 예결위에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 몇 시부터 지금 하고 계시는 2시부터 중입니까? 지금 가야 돼서요. 그러면 3분씩만 저희가 할 테니까 예, 토론을 신청하시는 분, 예, 김도읍 의원님 신청하셨고요. 공작의 냄새가 나는 주안점이 있는 게 2021년 6월 29일 날 13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을 합니다. 20시 30분 저녁 8시 반에 윤석열 대변인 업자로부터 골프채 받은 정황 포착. 이것은 피의 사실이 공표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에 어떤 세상입니까? 경찰 사건을 정부의 여권 인사가 덮을 수 있는 사회입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공작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이 전국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행동,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이 행동이 오히려 그 공작이다. 그 양쪽으로 하셨으니까요. 아유, 의원님, 그렇고 그런 얘기지 뭐. 자, 그러면 우리 아니 여지껏 우린 이런 적은 없습니다. 행안위에서. 행안위에는 이런 적은 없고 서로 이야기하면 딱 끝내는데 우리 김도읍 의원님이 와서 이런 새로운 걸 만드는데 이 향후에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만 1분 하시고 향후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서로 얘기하고 끝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도 그리고 지금 그 예결위가 진행 중이라서 우리 행안부 장관님도 사실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씩입니다. 이 상임위 차원에서 저도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해주셔야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장관님 가셔갖고 좀 전달 좀 해주십시오.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당의 공세로부터 윤 전 총장을 간접적으로 엄호했던 국민의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김건희 씨가 쓴 논문은 학문적인 수준이나 가치와 별개로 논문의 기본적인 ABC조차 갖추지 못한 그런 논문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의 강민정입니다. 다른 글을 무단으로 발췌해서 통째로 실는다든가 주어가 없는 문장들이 막 여기저기서 돌출한다거나 목적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은 비문이 너무 많이 있는 논문 제목에서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라고 영작하여 세간에 헛웃음을 줄 만큼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문들이 대학원과 한국연구재단의 관리를 받는 KCI 등재 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거쳐 게재됐습니다. 정상적인 경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유독 김건희 씨에게는 여러 번 나타난 것입니다. 네. 국민대에서 총장님 사모님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 의혹을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아마 어떤 단체와 뭐 이런 개인들께서 이의 제기를 하셔가지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로톡이 행사 불참인데 네. 로톡을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오연주입니다. 어느 한 구석 속 시원한 대답 없이 하나만한 대답만 이어가는 윤 전 총장의 고구마 정치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조국 전 장관 등 공직자 검증에 있어 세탁기처럼 가족사까지 탈탈 털며 검증에 나섰던 국민의힘이
연자제를 거론하며 기본적인 검증조차 원칙적으로 거부하려는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고 온당치 않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7일 6일에 윤석열 전 총장을 1시간 정도 만났습니다. 대표님은 만날 계획이신지 아니면 이미 이렇게 만나신 건지? 그거는 제가 굳이 답변드려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 지사 지지율 격차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뭐 여론조사 조사 따라서 다 이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뭐 평가하는 것은 조금 넌센스 같고요. 우리가 국민에게 다가가서 정말 새로운 수권 정당으로서의 그런 위상을 잘 보여드린다면 후보의 경쟁력도 따라서 올라갈 것이라서 그거 통계 수치 가지고 뭐 일일이 논평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계속 윤석열 전 총장 부인에 대한 논문 의혹이 오늘도 나오고. 저 윤석열이 대변인 아닌데 저는. 저는 윤석열이 대변인이 아니어서 윤석열 총장에 관한 걸 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는 지지율 추이에 대권 주자들의 입이 바싹 마르고 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물이겠죠.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이제 기자님 일단 너무 바쁘실 텐데 인터뷰해 주셔서 알면서도 일부러 물어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과도한 반응을 했는데 뭐 그 점은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서 사과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이 꽤 먹힌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공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 반론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페북이라든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일일이 다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네, 집중 견제가 시작됐다. 네. 있는데 혹시 이런 점에 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생각보다 참을성이 약하시네요. 지지율 조금 올라간다고 그걸 못 참고 벌써 그러시는가 싶으네요. 네. 아유, 이만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아유, 진지게 찾아뵙고 가르침도 받고 해야 되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처음 뵙는데 아마 앞으로 많은 그 어려움이 난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그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국제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총장님, 여권에서는요. 제2의 반기문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비판은 자유니까 뭐 얼마든지 존중하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당 결정이 늦어지면서 야권 유권자들이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분명히 제가 어떤 정치적인 손해, 이불리를 떠나서 그런 손해가 있더라도 제가 한번 정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제가 걸어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입당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잘 한잔하고 가시죠. 한잔하고. 네, 좀 날이 더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저 괜찮아요. 목타는 최재형, 목타는 최재형 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야당 최고위원이 여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정치권의 역선택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는 논란이 된 최고위원을 착한 해커에 비유했습니다. 원래 해커도 보안 취약점을 털어서 해킹 대상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블랙 해커라고 합니다. 보안 결함을 미리 알려줘서 보완할 수 있게 하면은 화이트 해커입니다. 화이트 해커, 뭐 블랙 해커. 좋은 뜻 맞죠? 좋은 뜻 맞죠? 정치에서 서로 비판을 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습니다. 특히 타당의 전당대회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상도이입니다. 더욱 진일 보완, 구태 정치로의 회기입니다. 먼저 짚어야 할 점은 민주당이 국민선거인단을 과도하게 늘리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너무 많은 스팸 문자를 살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반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김재원 최고위원이 껴있는 것이 민심에 가까운 결과일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 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재원 최고위원은 누가 봐도 화이트 해커입니다. 하여튼 뭐 좋은 뜻이라고 하니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좋은 뜻 맞죠? 좋은 뜻 제 생각으로는 건전한 상식으로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거인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뭐가 불법이라는 겁니까? 무식하니까 별 소리를 다 하십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해비용상 결과가 그동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적대적인 표가 있을까봐 그걸 역선택 방지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겁니다. 소속 정당이 특정된 분들은 우리 당의 당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분들을 상가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뭐가 불법이라는 겁니까? 무식하니까 별 소리를 다 하십니다. 국민의힘도 나중에 여론조사가 50% 반영이 되는지 그 역선택 방지 관련해서 뭐 대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전당대회 때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선거제도나 입시제도에 너무 관심 가느려는 떨어집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행동 자체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보시는 건지. 저는 국민선거인단이란 취지 자체가 그 본인들의 지지자나 당원이 아닌 사람들의 의견도 듣겠다는 것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때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선거제도나 입시제도에 너무 관심 가느려는 떨어집니다. 그 밖에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이슈들을 돌발 부록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기영 총장님, 지금 4차 유행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방역을 완화 주도한 김호란 비서관, 그리고 이에 밀려난 정경 청장, 이 백신 방역에 대한 옥상혹 아니냐, 책임, 권한 행사에 어려움 있는 거 아니냐, 소식껏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 밝혀주시죠.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휘 체계 하에서 모든 의사결정과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신껏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4차 유행의 지금 정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결정할 수 있죠? 네. 서울에 같은 경우에 보면 보궐선거 끝나고 오세훈 시장께서 업종과 업체별로
무조건적인 방침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 보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완화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으시죠? 네, 서울시가 상생 방역에 대한 제안을 했고 중대본에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협의한 후에 어느 정도 시행을 한 상황입니다. 시행을 했는데 사실 잘 협의가 되지 못해서 서울시는 그대로 상생 방역이 시행되지 못했어요. 사실은 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하고 강동구에서 헬스장하고 그다음에 실내 골프 연습장에 대해서 방역 완화 조치를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네, 2개 구에 대해서 3주 정도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시범 실시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4단계로 진입하게 됐거든요. 특히 방역 당국에서 델타 바이러스 인지하는 것과 동시에 서울에서는 상생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방역 이완 조치의 메시지를 강하게 내뿜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무증상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은 층이 젊은 층이거든요. 이한 메시지를 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확산을 자초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서울시의 상역 방역 조치가 수도권에 4단계를 유입하는데 가장 근원적인 좀 이유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총재님 생각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그런 누적되어 온 것들이 약간의 방역 이완들과 계절적인 요인이 겹쳐지면서 6월 5째 주부터 이렇게 급증한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상생 방역만으로의 원인을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이런 것처럼 이번 확산은 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오판, 오락가락 정책이 빚은 결과로 보여지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일부 거리두기 개편이나 사회적 방역에 대한 완화 메시지가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 성공의 가장 기본이 국민 신뢰죠. 네. 이 국민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면 어제 55살, 59살 사이의 백신 예약 때문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아침 신문 제목을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모두 맞을 것처럼 발표해 놓고 선착순 예약 마감의 분통. 이번에 밀리면 언제 만나? 50대 허탈. 백신 부족한데 예약부터 받은 정부. 저도 어제 오전 아침에 제 처가 백신을 신청한다고 해서 시간 충분하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꼭 해야겠다고 해서 저는 8시쯤에 제 처가 백신 예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미뤄서 내일쯤 오늘쯤 하라고 했습니다. 저 정말 욕먹을 뻔했습니다. 자,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결혼한 후에 남편이 책임을 지게 하면 그거는 좀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가족도 국가의 얼굴입니다. 오늘 기다리시던 대로 문경선 진출하실 의원님들이 적인 포즈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5초에서 6초 정도 이 아홉 후보들은 우리 당의 다음이자 되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연단을 통해서 단순히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은 좀 자제하는 게 어떻겠냐.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고 봐요.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후보의 가족도 독립된 인격체인데 후보에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히 아주 철저하게 엄정하게 검증을 하는 게 맞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결혼한 후에 남편이 책임을 지게 하면 그거는 좀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결혼 전의 일들이 결혼 후에까지 이어져서 본인이 책임질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의심이 되거나 의혹이 제기되면 그 점이야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겠죠. 검증 자체 들이대는 것보다 본인 의혹을 좀 검증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가족도 국가의 얼굴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될 본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가족, 대통령 후보의 가족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와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검증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셨는데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순히 가족의 신상을 묻는 게 아니고요.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수사 외압을 행사하진 않았는지, 뭐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장모 구속 사건만 하더라도 저의 수사 지휘가 옳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요. 여야 대표라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말이야 무슨 그런 합의를 하고 있고 말이야. 정말 여야가 모처럼 만에 국민들 보시기에 시원한 합의까지 했어요.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국민들께 80% 선까지 국민 지원금을 드리고 어제 저녁 저녁에 여야 당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합의했다는 소리 들었죠. 뭐 보도를 읽었습니다. 그 보도를 접했죠. 지금 정부에서 제일 처음에 추경 편성을 할 때 70% 80% 얘기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빌미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추경 편성이 이루어졌어야죠. 예, 의원님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뭐 이번에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게 900만 원이 그러면은 흡족하다고 봅니까? 여야 대표라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말이야 무슨 그런 합의를 하고 있고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야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야. 여야. 정말 여야가 모처럼 만에 그 대표가 모여서 국민들 보시기에 시원한 합의까지 했어요. 물론 100분 만에 깨지긴 했습니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그걸 따르시고 길을 내는 건 정치가 내는 거예요.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재정 운영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국가 부채율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이런 위기 때 쓰려고 하는 거지. 아니 왜 저 재정이 안 썼다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다는 얘기예요. 안 썼다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은 언성을 높이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왔으니까 희망 회복 자금 3조. 이번 추경도 아마 준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죠? 네,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네. 이제 대답하기도 귀찮으시죠? 아닙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ceans apart, day after day, and I slowly go insane. I hear your voice on the line, but it doesn't stop the pain. If I see you next to never, then how can we say for
주간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아쩌 구독, 좋아요 기억하세요.